네, 안녕하십니까. 임철균 TV 총괄평가 연구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저희 집에 임소맥 군이라고 아들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림포마라고 해서 혈액암에 걸려 있었는데 어 엊그저께 이틀 전에 관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CR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림포마 자체가 사실 반려견들 사이에서는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걸리면 죽는다라고 봐야 되는데 기적적으로 관해 판정을 받고 25주 차 항암 프로토콜이 완료가 돼서 일단은 1차 항암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 가족은 간략하게 축하의 시간을 가졌어요. 사실 생존 확률이 30%가 채 안 됐었거든요, 처음에 치료를 시작할 때. 그런데도 일단은 이렇게 이겨낸 거 보니까 '아 사람이 절박해서 간절하게 원하면 못하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임철균 TV 총괄평가 연구소를 시청해 주시는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집에 나타난 것처럼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전후방 각지에서 지금도 조국방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주제죠. 고당 전쟁, 현도성에서부터 안시성까지 드디어 전투 국면으로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상은 사이언스예요. 그죠? 어유 부리부리한 거 보세요. 자, 화면이 넘어갔네요. 자, 당군이 기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당군이 요동도행군과 이세민이 직접 이끄는 본군, 그리고 장량의 수로군으로 나눠서 고구려로 진격을 하는 군사 전략을 수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당군이 진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세적은 회원진으로 가는 척하다가 주력을 통정진으로 전환을 해서 기만 기동을 합니다. 우회 기동을 한 거죠. 근데 고구려군은 이걸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정진에서 유화를 도하를 해서 곧바로 고구려의 전방 전진 기지죠. 현도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나타낸 사료를 보면 이세적이 통정에서 요수를 건너 현도에 이르자 우리 성읍이 크게 놀라 성문을 닫고 스스로 굳게 지켰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대해라고 써져 있는데 어, 엄청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군의 작전적 기동을 당시에 고구려군의 정찰망이 전혀 감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작전적 충격이죠. 그래서 당군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고구려군은 작게대로 그대로 성 안으로 철수를 해서 성문을 굳게 걸어 담고 농성에 돌입하게 됩니다. 근데 당군은 건너오자마자 현도성에 총공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가했는데 우리가 드라마 연개소문 같은 거 보면 공격하자마자 막 성이 함락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막 양만춘 장군이 "현도성이 떨어졌어!" 이러고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삼국사기 고구려 분기를 보면 공격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성문을 닫고 수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함락이 되지 않은 거예요. 당일날 함락된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대신에 전쟁 1차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록을 보면 당이 함락한 성 중에 현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말미쯤 가면은 결국 함락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는 얘긴 당군이 현도성을 공격을 할 때 요동 도행군의 상당한 병력이 현도성에 묶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공성장비와 함께.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고구려군은 현도성에서 극렬한 저항을 하면서 당군의 발을 상당 부분 묶어 놓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당군은 이 현도성에 발목이 묶여 있으면은 큰일 나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당군의 전쟁 전략, 수륙 속공, 수륙 양면, 수륙 병진 전략이었죠. 그래서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는 게 당군의 전략이었는데, 이렇게 첫 시작 단계부터 국경 기지의 전초 기지에 해당하는 성에서부터 발목이 잡혀버리면 큰일 나니까 곧바로 기병과 보병을 틀어서 신성 방향으로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성 앞에 당군이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이게 아무리 공격을 해봐야 별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삼량 등 기병 10기를 보내서 고구려군을 유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요 고구려 본기에 나와 있는 사료죠. 부대총관 강화왕 도정이 장병 수천 병력을 이끌고 신성에 이르렀고, 조삼량이 기병 10기를 이르고 성문 앞까지 압박을 했는데, 성 안에서는 놀랐을 뿐 나오는 자가 없었다라고 써져 있지만 안 나간 거죠. 저거는 놀라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전술적으로 안 나간 거죠. 수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군이 신성을 굳게 걸어닫고 지키기만 하니까 별 소용이 없죠. 몇 번 공격을 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이 신성 함락에 실패하게 됩니다. 신성이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신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신성을 복구한 요도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무너진 신성의 성벽입니다. 자세히 보면 판축 기법이 보이죠. 판축 기법이 뭐냐면은 흙을 눌러 다져서 성벽을 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당군은 신성 함락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운 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건안선 쪽에서도 당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걸 공격한 부대가 되게 놀라워요. 영주도독 장검이 이끄는 부대였거든요. 이 영주도독 장검이 호병을 거느리고 선봉이 돼서 요수를 건넜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는 얘긴 이 사람이 요동 도행군에 포함되어 있던 장군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동 도행군에서 선봉으로 통정진을 건너자마자 현도성 공격이나 신성 공격에 참가하지 않고 곧바로 통정진에서부터 우회기동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당군은 현도성을 공격을 했고 신성을 공격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고구려군의 시선은 전부 현도성과 신성에 쏠려 있는 거예요. 저쪽의 전투 장면에. 그러다 보니까 호병, 돌궐, 거란, 몽골, 여진 이렇게 당의 입장에서는 오랑캐로 구성되어 있는 이 거대한 유목 기병 부대를 이끌고 우회 기동을 하는 것을 감지를 전혀 못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건안성 정명에 있는 방어선에 보병으로 구성된 방어선이었겠죠. 당연히 방어선을 구성을 하니까 그 방어선에 유목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북방계 기병 집단이 들이닥치니까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고구려라고 해도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안성 초전에서 당군이 대승을 거둡니다. 고구려군이 무려 수천 명이나 전사를 해요. 야전에서 완전히 격파된 거죠. 수천 명이면 고구려군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피해예요. 이거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야전에서 고구려군을 기습을 해서 야전의 1차 방어선을 격파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아직 신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현도성도 이때는 아직 버티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지죠.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면 무리수를 두게 되고 무리수는 결국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호병으로 이루어진 부대예요. 당연히 기병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변변찮은 공성장비가 있을 리가 없죠. 공성장비는 지금 전부 현도성과 신성에 투입되어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동부대예요. 우회에서 신속하게 기동을 해서 중심으로 침투하는 데 성공을 했고 야전에서 고구려군의 방어 진지를 격파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성을 칠 수는 없죠. 이거 성벽을 넘어갈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구려군의 결사항전에 막혀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봅니다. 거의 전멸당해요. 그래서 건안성 함락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
이 이후로 장검이 사료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전사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료상의 기억은 없지만. 그래서 장검은 대패를 하고 어 퇴각을 하던 도중에 제 생각에는 고구려군에게 전사를 한 것 같아요. 댓글은 기세다님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는데 덜덜 맞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죠.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건한성의 모습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성 안에 있는 모습이죠. 전형적인 포곡식 산성입니다. 포곡식이 뭐냐면은 이렇게 계곡 골짜기를 이렇게 끼고서 요걸 여기 이 산 자연 장애물을 끼고서 성벽을 구축하는 고구려 특유의 산성 구축 방식으로 아시면 됩니다. 이게 건한성의 서벽 남단을 찍어 놓은 사진의 모습이에요. 아마 이런 것들은 처음 보셨을 겁니다. 자, 어찌 됐건 현도성에서 지지부진 시간 끌리죠. 신성은 유인을 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있죠. 마음이 급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세적은 현도성과 현도성에 일정 병력을 남겨놓고 신성에 있었던 주력 부대를 곧바로 돌려서 작계상의 주력 목표 중 하나였던 계모성으로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진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댓글은 기세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는데 저 현도성이 그렇게 규모가 큰 성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단기간에 먼저 함락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신성을 포위한 상태에서 계모성으로 가는 게 아마 더 이상적이었을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군량 운송 인력까지 포함해서 240만 가까이 되는 인력이 먹어치우는 마초와 군량을 댈 여력이 아무리 당제국이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신속하게 계모성으로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구려군이 계모성에서 정말 처절하게 항전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계모성 안에는 고구려군은 한 2만 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계모성은 고구려군의 주요 방어 기지 중에 하나예요. 왜? 이 계모성 안에 10만 석 이상의 군량이 비축되어 있었거든요. 병력도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2만 명 가까이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저 성에 군량이 10만 석이나 있었을까요? 저 계모성이 바로 고구려 북부 방어선을 이루고 있는 여러 성들에 대한 후방 병참 기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 방어선의 사령부 역할을 신성이 한다면은 계모성이 주요 군량 거점으로서 대규모의 병량을 가지고 보급 지원을 하는 전략 거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곳으로 당군이 들이닥치자 고려군도 결사항전을 합니다. 결사항전을 하지만 결국 계모성은 처절한 항전 끝에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고구려군의 관방체계라고 하죠. 이 관방체계를 알 수 있는 특이한 전술적 특징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계모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근에 가시성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가시성에서 고구려 중원군으로 기병 700기가 출발합니다. 이게 뭐야, 에게. 그죠? 10만, 12만에 달하는 당군이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신성의 일부 병력 한 1만 정도 있고 현도성에 한 3, 4만 정도 있다고 치더라도 9만, 10만에 달하는 대군이 지금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기병 700기? 그런데 이 기병 700기가 등 뒤에서 들이닥치면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마어마한 충격력이에요. 그래서 기병 한 기가 보병 10명에 해당하는 전투력을 발휘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게 결코 작은 전투력이 아닙니다. 어찌됐건 가시성에서 출발한 고구려 중원군이 계모성으로 열심히 중원을 가고 있고 당군은 계모성을 포위하고 나서 맹공격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력의 열세를 넘어설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처절하게 항전을 하던 고구려군은 결국 성이 함락이 됐고요. 가시성에서 출발했던 기병 700기는 모두 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모성이 함락이 되면서 포로가 1만에서 2만이 잡혔다고 해요. 수천 명이 전사했다라고 되어 있고 신당서에는 한 2만 호 정도가 포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세족이
분명히 이세민이가 전쟁 시작하기 전에 지가 내걸었던 명분은 저 극악무도한 페루나 연계 소문을 정벌하겠다라는 게 이번 전쟁의 명분이었잖아요. 그러면 방어를 하고 있는 고구려군을 깨부셨으면 연계 소문 잡으러 가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곧바로 함락하자마자 계모성을 개주라고 명칭을 바꿔서 당의 행정구역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영토 확보죠. 그러니까 당나라는 애초부터 명분은 거지 발사기 같은 그런 명분은 애초부터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고구려를 집어삼키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어찌됐건 계모성이 함락이 되면서 무려 10만 성이나 되는 군량을 당군이 확보하게 됩니다. 고구려 절체절명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계모성 함락의 진짜 의미입니다. 당군이 처음으로 발판을 얻은 데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현도성과 신성이 모두 저항하고 있었거든요. 이 계모성이 함락이 되면서 당군은 고구려 영내 깊숙이 작전 거점을 얻게 됩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막대한 군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계모성이 함락이 되니까 이제 요동성에 배후로 진격을 할 수 있는 접근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당군의 초기 전쟁 전략을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기만도하에 성공을 했습니다. 고구려는 크게 놀랐죠. 그 신성을 고착시키는데 성공했어요. 부분적으로. 어찌됐건 신성 안에 있는 고구려군이 다른 성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출격하는 것을 못하도록 고착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남쪽의 건안성도 비록 함락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진지를 방어하고 있는 고구려군은 격파하면서 건안성 쪽에 주둔하고 있는 고구려 병력이 북진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모성을 함락시켰죠. 초기에 전장을 형성하는 단계를 놓고 보면 당군은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초기 단계의 첫 번째 돌파구를 형성을 한 거거든요. 당의 입장에서 시간이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평양까지 가야 돼요. 왜냐면은 본대 60만에 보급 병력까지 포함하면 224만에 달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검토했던 그 어마어마한 인력이 먹어치우는 쌀을 감당을 해내려면 하루라도 빨리 평양을 함락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국경 지역의 성 하나를 함락시키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돌파구 하나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럼 과연 이게 당의 입장에서 정말 높은 성과인가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요동성으로 이제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동성의 전략적 가치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요동성은 요동 지역 전체를 연결하는 전략 거점입니다. 이 요동성이 함락이 돼버리면 고구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시련이 닥치게 되죠. 더군다나 당군의 입장에서도 요하를 건너서 진격을 하는 당태종 이세민의 본대가 이 요동성을 지나서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저기만큼은 함락시켜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군의 목표는 빠른 시간 안에 요동성을 함락을 하면서 이 요동성 안에 당시 50만 성이나 되는 군량미가 비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동 전 지역으로 달할 수 있는 교통망을 장악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약 조건은 요동성을 우회해버리면 병참선이 크게 위협을 받아요. 저건 우회가 불가해요. 반드시 함락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배후에 저런 거대한 어마무시한 고구려군의 대형 거점이 존재를 하면 당연히 뒤통수가 근질근질 거리죠. 언제 이 뒤에서 뭐가 날라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평양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함락을 시켜야 되는 성이었습니다. 요하 동쪽으로, 그죠? 자, 그래서 고구려군은 어떻게 하느냐? 이 단계부터 고구려군의 전쟁 대응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뭐 700기 정도밖에 출격 안 했잖아요. 4만 대군이 출동하기 시작합니다. 보기 4만이 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이세민이었으면 아마 여기서 '아 이 쎄한데.' 또는 제가 이세적이었으면 '야 이 큰일 났는데.'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 데모석 하나 함락시켰잖아요. 이 여파가 이제 밀어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구려군 저 4만 명이 어디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신성에서 출발한 일부 병력과 국내성에서 출발한 일부 병력이 계모성을 우회를 해서 합류를 한 거예요. 어. 계모성을 우회해서 합류를 해 가지고 요동성 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금 배치도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배치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아마 이렇게 왔을 거예요, 합류해서. 그러면 당군 주력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 병력이 아직 전개를 하지 못한 황제의 본대를 들이닥쳐 버리면 요택에서 황제 폐하가 서거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거죠. 당의 입장에서도 4만이나 되는 고구려군이 움직인다는 걸 듣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4만 구원군의 작전적 임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논문이나 아니면 역사 스페셜이나 드라마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4만 명이 출동했다가 당나라 기병에게 패퇴해서 패주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